반갑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여러분과 함께 적중 특강 이번에 맡게 된 이승희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6월 10일에 있을 시험 준비해 볼 건데요. 6월 10일에서 어떤 문제 나올지에 대해서 우리도 예측해 보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문제, 풀이법, 유형을 접근하는 방법 오늘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모든 걸 다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강의에서는 항상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핵심 포인트를 매달 여러분께 알려드리니까요. 또 이번 달은 어떤 걸 또 우리가 챙길지 그거 좀 집중해서 잘 메모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강의는 21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다운받고 문제 풀어보셨겠지만 강의 안에서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하면 여러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말 핵심적인 것만 콕콕 집을 거니까 이제 그 점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너무 빠르다 싶으면 스탑하고 다시 듣기 꼭 부탁드릴게요. 네, 갑니다. 자, 1번 사진입니다. 오늘의 파워는 사람이 없는 사진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 오케이. 이런 그림 딱 보자마자 일렬로, 정렬 이런 표현이 머릿속에 떠오르시면 됩니다. 자, 어떤 단어인지 여러분 한번 지금 말씀해 보시고요. 아니면 문제 풀고 또 얘기할게요. 갑니다.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The chairs are stacked in the corner. B. The food has been set out on a table. C. The flower pots have been arranged in a row. D. The floor is being cleaned. 네, 좋아요. 자, 1번에서는 네, 맞습니다. arrange란 단어 떠오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을 때 뭔가 set out 하거나 그쵸? 지금 보면 B번에 set out 이란 표현이 있고요. 아니면 뭐 organize 이런 단어들도 모두 좋습니다. 자, arrange란 단어 좋고 in a row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알아두시면 되는 그런 표현이었는데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시 할게요. 비빙 PP입니다. 그래서 비빙 PP는 사람이 없는 사진에서 주로 나오는 바로 문형 오답입니다. 비빙 PP가 무조건 오답은 물론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 사람 없는 사진에선 누가 동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되어지는 중이다라는 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챙기시는 거 오늘 강조하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엔 stack이라는 표현으로 지우고요. 그 다음에 food가 없기 때문에 지우면 답은 쉽게 C번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in a row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죠. 2번입니다. 자, 2번 실내 묘사라고 이런 걸 표현하고요. 이럴 땐 의자 나올 수 있고요. 여기에 light fixture 등 나올 수도 있고요. 자, 또한 창문도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뭔가 set out 되어 있는 모습들도 보이죠. 특히나 이렇게 실내 묘사인 경우는요. 주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어지는 표현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주어를 잘 듣는 게 가장 중요한 기본기입니다. 자, 그거 기억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A. A light fixture is hanging from the ceiling. B. The chairs have been placed in the corner. C. The floor is being swept. D. All of the windows have been opened. 네, 자,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요. all이란 단어가 들렸죠? 이 all이란 단어 항상 수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요. 모든 창문이 열리지 않았는데도 all이란 단어가 잘 나오고요. all은 전체가 확인이 안 되면 거의 오답이니까 오답. 되게 주의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샹들리에 같은 걸 보통 light fixture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랑 걸려있는 거 hanging이라고 합니다. hanging 여러분 많이 알 텐데요. 하나만 더 가져갈게요. 자, suspended. 그쵸? suspended. 걸려있다라는 표현으로 suspended 하나 더 유서 챙겨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is being pp 역시 오답으로 여러분 포인트 정리해 주세요. 자, 누가 쓸고 있지 않습니다. 네, 좋아요. 자, 마지막 3번 역시 풀어보는데요. 3번은 풍경 묘사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풍경 묘사라는 건 뭐냐면 뭔가 야외를 묘사하는 건데요. 그게 도로가 되기도 하고 산이 되기도 하고 바다가 되기도 하고 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니까 자,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가보겠습니다. Number 3.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3 in your test book. A, Some cargo is being unloaded. B, A parking area is divided by trees. C, The road is being repaired. D. Trucks are passing each other. 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C번 보시면 도로 수리하지 않죠. 그래서 is being repaired가 아니라 비빙 PP를 지워야 돼라는 걸 자꾸 이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역시 A번도 is being unloaded 이것도 역시 문형으로 지웁니다. 자, 그러다 보니 B와 D밖에 남지 않는데요. 오늘의 포인트는 이 truck이란 사물명사죠. 그래서 정답 D번으로 가는 형태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가운데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요. 이럴 때 이제 trees가 오답이잖아요. 시험에서 이렇게 갈라져 있는 is divided by도 잘 나오는 표현이니까 이거 꼭 챙겨주세요. 그래서 is divided by the fence. 그러니까 fence나 울타리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는 많이 나왔던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거 기억하시고요. 오늘의 파트 1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사람이 없는 사진에서 항상 사물의 주어, 각각의 주어를 잘 들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로는 비빙 PP의 문형을 오답으로 잘 처리하면 하나쯤은 쉽게 지워지고 사진에 없는 단어를 또 지우고 나면 두 개 중에 고르는 거니까 표현을 잘 여러분이 정리해서 좀 쉽게 6문제를 다 맞을 수 있도록 좀 연습하길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자, 오늘 파트 2 시작하고요. 오늘 파트 2는 제가 오늘 강의에서 가장 핵심은 오답을 지우는데 더 많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답을 소거하는데 우리가 뭔가 이제 신경을 많이 쓸 건데 1번 소리로 꼭 지우세요. 자, 유사 발음 거의 오답이죠. 두 번째 yes, no를 잘 여러분이 활용합니다. 의문문에서 특히나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에선 yes, no는 오답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여러분이 되게 신경 써야 되는 게 다른 의문사의 답이 오답에 잘 들어갑니다. 자, 이 모든 거는 제가 쓴 교재 안에 다 들어있는 유형 접근법 중에 하나인데요. 세 번째 다른 의문사의 답. 오늘 이걸 이용하는 걸 잘 연습해 보시고요. 이게 되면 정말 많은 점수를 여러분이 따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좀 중점을 두고 수업해 봅니다. 가보죠. Number 4. When do you think the renovations will be completed? A, The cafeteria and meeting room. B, By the end of the month. C. No, I need some more time. 네, 이거는 뭐 괜찮았습니다. 자, 제가 핵심어 밑줄 볼게요. 자, when do you think the renovation will be completed? 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라고 생각합니까?가 생각하는 동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약간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걸 뿐이고요. 끝나는 시간, 제일 중요한 게 will be completed 이었습니다. 자, 정답은 그대로 시간이 나오는 거였는데요. 자, 2번 지울게요. 이거는 어디다? cafeteria and meeting room이라 그래서 이렇게 명사형은 다 what이에요. 제가 다른 문사의 답 지우라 그랬고 yes, no 지우라 그랬죠. 그리고 답은 B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핵심만 딱딱 알려드리니까 여러분 속도가 빨라요. 가죠. Number 5. Who was honored at the company banquet? A, Bill received an award. B, There's a bank around the corner. C. 네, C번 다시 클릭해 드릴게요. 자, 끊겨서 C. Yes, it was a great honor. 오케이. 자, 사실은요 5번은요 질문을 놓치기가 좀 쉬웠죠. 그러니까 어려운 건데 질문을 좀 놓칠 수가 있었죠. Who was honored at the company banquet? 한 번 더. Who was honored at the company banquet? 가보겠습니다. 자, who was honored at the company banquet 이라 그래서 honored라는 표현을 좀 알았어야 됩니다. 자, 컴퍼니 뱅퀴트에서 누가 honor, 뭔가 상을 받거나 영예의 수상을 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honor이란 단어를 알아야 좀 풀기 쉬웠는데 답은 쉽게 bill이라고 나올 수가 있었고요. 자, B번 같은 경우에는요. 그쵸? banquetry 오답, C번의 yes, no 오답 지워서 답은 A밖에 안 남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답 소거법 중에서 다 이용이 되고 있는 거 확인되죠? 그거 하는데 무엇보다 질문을 놓치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질문을 완벽하게 들을 수 있도록 좀 암기해 주시는 게 좋고요. 암기할 때 반드시
소리를 가지고 who was honored at the, who was honored at the 이렇게 똑같이 읽으면서 원어민의 발음 흉내내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6번 계속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죠. Number 6. Where do you think I can find an affordable apartment? A. It sounds like you got a great deal. B. Try the Beach Hill neighborhood. C. Yes, it's a two-bedroom condominium. 네, 좀 어려웠지만 여러분 보세요. 역시 아까랑 비슷한 do you think가 삽입된 문장입니다. 자, where do you think I can find an affordable apartment? 그래서 너무 비싸지 않고 가성비가 좋은 아파트를 찾고 있대요. 그러면 아파트를 구하는 방법, 즉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자, 이거는 where이긴 하지만 어떤 방법을 물어보는 것과도 일맥상통하고요. 따라서 어떤 부동산을 알려주는 방법을 제안하는 try라고 하는 거죠. 단순하게 장소만 찾는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는 거고요. 뒤에 try 뒤에 장소 명사가 나오는 형태니까 이건 답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정리하고요. 자, A번 같은 경우에는 great deal이라는 이 부분으로 지웠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시제로도 지워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안 구했는데 너 정말 좋은 거래로 구했다라는 시간의 역시 과거 내용 오답입니다. 자, C번은 역시나 yes라고 하는 걸 지우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try 장소 명사라고 여러분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7번 들어갑니다. Number 7. What kind of benefits do you provide for your employees? A. The changes have been quite beneficial to the firm. B. Yes, I heard that the company treats its staff well. C. Generous vacation leave and bonuses. 네, 보죠. What kind of benefits? 좋아요. 자, 여기가 핵심이었습니다. 제가 what 뒤에 항상 어떤 명사를 잘 잡아야 된다는 얘기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근데 이번엔 benefits란 단어를 여러분이 들었었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그 benefits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이번에 beneficial. 그렇죠? 아까 benefits은 어떤 혜택이고 이건 굉장히 이로운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파생어를 가지고 소리 함정 내는 아주 전형적인 유형의 오답입니다. 자, 두 번째 yes로 지우죠. 따라 정답은 C번이 되는 그런 형태예요. 역시 오답을 잘 지우고 질문을 완벽하게 듣는 연습이면 무리 없이 계속 가고 있다는 거 느껴지시죠? 네, 그걸 꼭 활용하는 연습입니다. 자, 넘어가죠. 자, 8번입니다. Number 8. Which advisor are you hiring? A. No, sadly not. B. Rosa from Untrue Consulting. C. We just have. 네, 좋습니다. 자, 이거는요, which advisor이라 그래서요, 사실은 어떤 자문관을 뽑을 거냐, 어떤 고문관을 뽑을 거냐라는 who와 같은 맥락의 문제입니다. 자, which는 뒤에 어떤 명사를 가지고 오냐에 따라서 그 형태가, 그 의미가 다양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which 뒤에 단어를 꼭 듣는다. 좋아요. 자, 그러다 답은 Rosa라고 이름이 나오는 전형적인 유형이고요. 자, no 지우고요. 그 다음에 we just have라고 하는 이제 C번이 조금 헷갈리게 되는데요. 우리 막 갖고 있다. 우리 막 갖고 있다. 자, 사실은 갖고 있다가 아니라 뭔가 we just hired. 우리 막 뽑았다라고 해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정확하게 어떤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게 구체화돼야 되죠. 그래서 C번만 좀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동사로 지울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됐죠? 자, 풀다 보면 내가 어느 부분에서 자꾸 틀리고 있는지 내가 약한 게 뭔지를 여러분이 자꾸 파악하셔야 되고요. 제 강의를 들으면서 난 이게 좀 약하구나 라는 걸 스스로 늘 분석하는 거. 자신의 취약점을 분석해야 역시나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하세요. 네, 자 9번 들어갑니다. Number 9. Are you going to be here until 7 this evening? A. I might leave around 6:30. B. I didn't hear from her. C. Usually in the morning. 오케이, 자 보죠. 자, Are you going to be here until 7 this evening? 이건 뭐예요? 자, be here until 이라 그래서 여기를 좀 연결할게요. 보통 우리가 퇴근 시간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How late are you going to stay in the office? 얼마나 늦게까지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거.
Are you going to be here until 7? 7시까지 있을 거예요? 아니요, 저 오늘 밤 야근이야. I should stay late today?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답이요. 그렇죠. I might leave around 해서 결국은 이 퇴근하는 시간을 묻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파악했었어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다른 거에 있어서는요. here이란 단어. 그렇죠. 아까는 여기라는 부사고 여기선 hear, 듣다란 단어죠. 그래서 역시 이걸로 지워야 되는데 학생들이 이게 이렇게 나오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가 아니라 이거는 자꾸 풀다 보면 출제자가 어떻게 되는지가 느껴져요. 그래서 그걸 자꾸 여러분이 연습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usually in the morning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when의 답이고요. evening이란 단어랑 연결하려고 애썼으나 그냥 여러분이 when으로 지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when은 when이지만 퇴근이란 동사를 연결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9번 같은 경우는 약간 난이도가 높아진 이유는요. 단순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퇴근 시간이라고 요약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시나 베이직 강의할 때 여러분께 늘 말씀드렸던 게 Part 2의 어떠한 맥락을 요약할 수 있어야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B번을 꼭 지우고 C번도 느낌상 지워서 A를 찾는 그런 형태로 푸는 것도 좋습니다. 네, 자 10번 계속해서 나갈게요. Number 10. Would you like to join us for a coffee after the presentation? A. No, I didn't receive a copy. B. Sure, that would be fun. C. It starts at 3 p.m. 오케이, 네. 자, 이번에는 would you like to라고 역시나 제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would you like to join us for a coffee? 라고 했을 때 그 제안에 대한 승낙 대답은 너무나 뻔하게 sure, that would be fun 이라고 나오는 거였고요. 자, yes, no 가능하지만 여러분 시제로 역시 지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시제 오답 얘기 안 했는데요. 이렇게 제안하는 내용이나 요청하는 내용이나 권유하는 내용은 대부분이 다 미래적인 거기 때문에 역시 과거 내용이 답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시제 이용하시고요. C번은 역시 시작하는 when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오답을 쓰다기보다는 항상 동사를 맥락을 연결하는 거는 아주 베이직하기 때문에 그냥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자꾸 생각하되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요령 있게 지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네, 자 11번 계속해서 갈게요. Number 11. Who's going to distribute that hand? 네, 자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Number 11. Who's going to distribute the handouts during the presentation? A. We need around 100 copies. B. Some information pamphlets. C. The 2 interns will. 네, 좋습니다. 자, who's going to distribute the handouts during the presentation? 그래서 누가 나눠줄 겁니까? 라고 이렇게 키워드를 잡는 거죠. 들을 때 여러분 다 듣고 해석하기보다는 핵심어를 통해서 배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밑줄 긋는 단어를 밑줄 긋고 여러분도 같이 밑줄 긋고 거기에 더 집중해서 듣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뭔가 distribute 이라는 것 자체도 handout이라는 동사가 되죠. 이 handout은 유인물이란 명사고요. 이렇게 떨어뜨렸으면은 나누어주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handout, 뭐 give out, 혹은 뭐 pass out 다 가능하죠. 자, 어쨌든 누가 할 거니 이랬더니 하는 말이 the 2 interns라고 역시 신분 답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았던 문제이고요. 이거는 숫자 역시 아니고요. 자, B번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what의 답으로 지우랬죠. 자, 명사형 what의 답이라고 해서 오답을 지우면 진짜 어려운 게 잘 지워져요. 그래서 그거 이용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좋아요. 자, 12번 역시 이어갑니다. Number 12. The laboratory is in our new company headquarters. A. Okay, raise it to 50%. B. For both product research and testing. C. Which street is that located on? 네, 자, 갈게요.
지금같이 평서문인 경우에는요, 이제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내용을 말하고 싶냐면, laboratory, 즉 실험실이 is in our new company headquarters. 이제 새로 컴퍼니 헤드쿼터가 생겼는데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여러분, 크게 긍정적인 내용이냐 부정적인 내용이냐 제가 그렇게 먼저 시작하면 편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새로 생긴 본사에 생긴 거는 좋은 거잖아요. 자, 그럴 때 하는 말은요. 네, 바로 Which street is that located in? 그래서 결국 새로 생긴 company headquarter가 어딘데요? 라고 이 뒤의 내용에서 이어지는 반문하는 정답이었습니다. 자, that's a great news라고 이렇게 뻔하게 나오는 정답이 아니라 어딘데요? 라고 위치를 더 추가 설명하는 형태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2번 갑니다. Raise it to 50% 이라고 해서요. 네, 이거는 뭔가 수치적인 거 제가 늘 주의하라고 말씀드렸고요. B번에서 for both product research and testing 이라고 그래서 이건 뭔가 목적인 거죠. 그래서 어떤 what이나 why와 같은 내용에서 여러분이 생각해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거는 어떻게 반문한 내용으로 정답을 연결하는 그런 거였고요. 아주 쉽게는 좋다라고 답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네. 자, 13번 이어갈게요. Number 13. You arrived late to the office today, didn't you? A. Yes, my car had engine trouble. B. No, he isn't here yet. C. I usually go home around 7. 네. 13번 같은 경우에서는 You arrived late to the office today, didn't you? 딱 듣자마자 지각 내용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요약하시는 게 좋고요. 따라서 arrived late을 확인합니다. 자, 그럼 보통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해요? 네, 지각했어요 라고 하지 않죠. 이유를 설명하는 게 기본적으로 대화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답은 Yes, my car had engine trouble 뭐 이거나 아니면 막히거나 거의 두 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지울 때 자, 지금 같은 경우는 yes, no 가능한데 B에서 he를 지우고요. 그리고 C번 같은 경우에는요. 집에 가는 반대 상황이니까 지워내는 겁니다. 자, 지금 사무실에 온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연관된 상황을 가지고 역시 오답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걸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C번 같은 경우가 오답 지우는 게 좀 어려운데 이것도 자꾸 연습하다 보면 여러분이 출제자가 사무실이면 집으로 이렇게 반대 상황을 가지고 오답 내네라는 걸 자꾸 읽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봤고요. 14번까지도 가볼게요. Number 14. Can you tell me where Professor Morley's laboratory is? A. Yes, I informed him already. B. No, he'll be too busy to attend. C. Just go down the corridor and turn left. 네. 자, 14번 같은 경우에는 의문문이긴 한데 의문사가 있긴 한데요. 이때 can you tell me 라고 하면서 뭔가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공손한 어법이었습니다. 말할 때 where is it? 이라고 하지 않고 can you tell me where it is? 라고 이제 물어보는 약간의 polite한 way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장소를 묻는 거다라는 걸 꼭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can you tell me where? Can you tell me why? Can you tell me what? 이렇게 하나씩 잘 잡아내십니다. 자, yes, no 가능합니다. 왜냐면 Can you tell me? 라고 하니까 yes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A번 같은 경우에는 I informed him already. him 누군지 역시 어떤 laboratory의 위치지 professor 연결하는 게 아니고요. 역시 B도 he로 역시 지웁니다. 따라 정답은 just go down the corridor and turn left라고 위치를 설명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사실요, can you tell me? 라고 하는 간접 의문문은요, yes, no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모르겠다 싶으면 역시나 이런 것도 이용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15번 또 가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Number 15. The web page describing our inventory is missing some items. A. Mr. Chase invented most of them. B. It uses more electricity than we expected. C. It should be updated by tomorrow. 네. 자, 지금처럼 또 이렇게 평서문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길 때 자꾸 핵심어로 요약해 들으라고 했죠. 보세요.
자, 웹페이지가 있고요. 근데 지금 웹페이지가 어떤 아이템이 좀 빠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웹페이지 자체는요, 우리 재고를 알려주는 웹페이지인데 좀 물건이 빠져 있다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어디예요? 그렇죠? missing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딱 듣자마자 missing 되어 있구나 라는 걸 가지고 뭔가 problem을 알려주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아주 기본으로는 해결책을 주는 게 가장 흔하잖아요. 그래서 답이 It should be updated by tomorrow. 즉 아직 뭔가 빠져있지만 내일 다 채워 넣을 거다 라고 하면서 업데이트가 정답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 A번은 어떻게 줄까요? invent로 지우고요. 자, B번 같은 경우는요. electricity라는 전기를 먹는다. 그죠? 많이 전기가 든다라는 말인데 지금 뭔가 아이템이 빠진 거지 전기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역시 연관어가 맞는지를 잘 따지고 답을 소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B번 같은 경우에서 여러분이 좀 헷갈릴지라도요. electricity가 안 맞으면 바로 그냥 버릴 줄 아는 그런 용기를 자꾸 키워주시면 돼요. 네. 자, 오늘 파트 2 보면은 좀 어려운 문제들이 중간중간에 섞여 있던 거 아마 잘 느끼셨을 텐데요. 그런 문제들이 왜 어려운지 여러분이 자꾸 파악하는 연습을 꼭 하시고요. 쉬운 것만 자꾸 풀지 말고 어려운 걸 자꾸 모아서 따로 정리하는 게 되게 좋아요. 파트 2는 나만의 노트를 정리한 학생과 아닌 학생을 차이를 보면 점수 향상에 되게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2에서 그런 여러 가지 맥락을 내가 잘 못 파악하는 거 위주로만 정리하는 거 되게 도움될 거니까 추천해 드립니다. 자, 파트 3, 파트 4 역시 나가보고요. 자, 3, 4는 제가 문제를 이제 대화를 들려드리면서 동시에 딱딱 끊어갈 거니까 여러분이 꼭 미리 풀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바로 시각자료 문제이고요. 시각자료 문제는 파트 3 뒤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중력이 많이 흐려졌을 타이밍이다라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좋은 건 뭐냐면 소리에만 잘 집중하고 미리 준비만 한다면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시각자료 먼저 볼게요. 지금 보니까 보기에 18번에서 200m, 300m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주어진 정보 외의 것에 집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how far away, 즉 미팅 스팟을 갈 건데 어딘지를 잘 듣는 키워드 장소명사 집중하십니다. 근데 17번에 보니까요. 역시나 몇 시에 만나기로 했는지 시간도 역시 캐치입니다. 따라서 지금 16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연관어로 유추하고 뒤에서는 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스페시픽하게 가서 집중적으로 풀어냅니다. 파트 3, 파트 4는 구체적으로 소리에 집중해서 정보를 골라내는 문제와 전반적인 주제를 찾아내야 되는 전체적인 문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사실 전반적인 거는 좀 흐름상 느낌으로 풀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건 소리를 놓치면 다시는 찾을 수가 없다라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자, 그거 생각하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어느 장소인지는 연관어 잘 듣습니다. 가보죠. Part 3. Questions 16 through 18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Steve, it's been so much fun today, but I think we had better head home. Yes, you're probably right. I think we've been on all of the rides here at least once today, and the park must be closing soon. 자, park란 단어나 ride란 단어를 잡았어야 됩니다. 이따 다시 갈게요. You're right. But Chris wanted to ride on his favorite roller coaster one more time. 자, 롤러코스터 또 났죠? Do you think he'll be finished yet? We said we'd meet him at 6 o'clock, right? It's already 5:45 p.m., so we'd better go to our meeting spot and wait for him. 네, 자, 지금처럼 17번 잘 보세요. 항상 정보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두 개 정도가 나올 거고요. 둘 중에서 만나는 장소를, 특히나 크리스란 장소를 잘 잡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Okay. We're supposed to meet him at the main entrance, aren't we? Which way do we go? 자, 어디서 만난다? Main entrance 잡고요. Yes. Oh, here's a sign. It's this way, just a little bit further past the coffee shop. 네, 자, 또 하나 커피숍이 나오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만나는 장소는 결국은 자, 일단은 amusement park, 두 번째는 6시, 세 번째는 750의 main entrance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잡아가는 문제입니다. 즉, 사실은 시각 자료가 들어있는 경우는요, 굉장히 스페시픽한 경우가 많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네, 보기에서 두 가지 정보가 나올 때 동사를 잘 연결하고 여기서 meeting spot,
역시 위치를 잘 연결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항상요, 미리 문제를 반드시 읽고요. 내가 준비했다 가서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잘하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역시나 Part 3에서 오늘은 제가 집중력 훈련하는 방법이 제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Steve, it's been so much fun today, but I think we had better head home. Yes, you're probably right. I think we've been on all of the rides here at least once today. 네, 답이 된 문장이긴 한데요. 이 표현에서 보세요. 자, I think we've been on all of the rides here at least once today. 그래서 우리가 이제 amusement park 같은 놀이동산 가면요, 한 번도 못 타고 오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한 번씩은 최소한 다 탔다란 말이죠. 그래서 자, on all of the rides. 그래서 탈 것에 있었단 말로요. 탔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been on rides 라고 할 수 있다는 표현을 좀 알아두십니다. And the park must be closing soon. You're right. But Chris wanted to ride on his favorite roller coaster one more time. 네, 역시 but이라고 하면서 나오고요. Do you think he'll be finished yet? We said we'd meet him at 6 o'clock, right? 네, 나옵니다. 자, we said we'd meet him at 6 o'clock, right? 즉, meet him 이란 단어 잡았어야 되고 It's already 5:45 p.m., so 바로 이어지죠. It's already 5:45 p.m. But 사실은 만나는 거였고요. we'd better go to our meeting spot and wait for him. Okay. We're supposed to meet him at the main entrance, aren't we? 네, 요것만 할게요. 자, we're supposed to 요거 표현 알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마커라고 하죠. 자, 문장에서 내가 중요한 말 할 거야 라고 나의 의도를 표현해 줄 때 초반부터 의도를 표현하는데 자, we're supposed to 즉 우리 뭐뭐 할 예정이야 라고 말하는 거 거기서 자, 그를 어디서 만난다 라고 장소가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합니다. We're supposed to We're supposed to We're supposed to 뭐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되게 중요하니까 요거 구문 알아주시고요. 자, 역시 답은 여기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게 되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보다 보기에서 상세 문제는 정보를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두 개 보기 내용이 나올 것이고 둘 중에 내가 어떤 건지 포인트를 맞춰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즉 나온 정보를 아무거나 잡으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으니까 주의하시면 됩니다. 네. Questions 19 through 21 refer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 and business card. Hi, Tom. I'm going to be busy in board meetings all afternoon, so I'd like you to do something important. As you know, Rexar Realty showed me an office space on 3rd Avenue recently, and they're waiting for my decision. I want you to contact John Allen, the real estate agent I've been dealing with, and tell him we'll take the office space. Don't email him. That will take too long. The best way to reach him is at 555-7387. You'll find his business card on my desk. I'm really excited about moving to this office space. It's closer to all our major clients, and it's on major subway and bus routes. Please send me a message after you've spoken to the realtor. Thanks, Tom. 네, 조금 어려웠어요. 자,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께 아무것도 안 알려드리고 바로 시작했는데 자, 보세요. 19번은 전화관 목적. 네, 전반적인 겁니다. 특히나 오늘 문제는 전체적으로 듣지 않으면 답 찾기가 쉽지 않았던 좀 어려운 문제 유형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20번 같은 경우에는 보면 네, 바로 연락하는 어떤 수단인데요. 연락하는 방법인데요. 보니까 사무실 전화, 그 다음에 휴대전화, 그리고 팩스, 이메일 이렇게 해서 4개가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 번호를 되게 잘 들었어야 되는 문제라는 거 여러분이 생각했었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수치를 정확하게 듣지 않으면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여서 역시 쉽지 않았다는 거. 미리미리 준비했었어야 되는 문제였고요. 21번은 내 오피스 스페이스. 지금 보면 realtor이라 그래서 아하,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연락 뭐 이런 건데 부동산을 알아보는 게 바로 사무 공간이었고요. 그 공간의 어떤 장점, 특징 이런 걸 갖다가 잘 캐치하는 거였습니다. 21번 같은 경우는 imply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대로 뭔가 이렇게 딱 유사어로 바뀌는 게 아니라 쭉 흘러나온 내용을 조합하니까 이 얘기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내포되는 내용을 묻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내포되는 그런 무슨 행간을 읽어라 이런 건 잘 나오지 않고요. 이 얘기는 이 얘기구나 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좀 긴 내용을 좀 들어야 된다라는 역시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지금 마지막 파트 4는 조금 어려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전화 건 목적 문제는 쉽지 않아요. 쉴 땐 굉장히 쉽지만 뭐 문의 전화, 혹은 확인 전화, 아니면 뭔가 요청하는 전화, 아니면 답변하는 전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은 요청하는 전화예요. 근데 이게 이 요청이란 A번 단어 때문에 쉽게 A로 갈 수 있었지만 조금 더 들어보면 그게 아니었거든요. 즉 가서 보란 얘기가 아니었고요. 뭔가 이렇게 해봐 라고 여러 가지 설명한 내용이었어요. 자, 한번 제가 답 체크를 먼저 하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가볼까요? 들어볼게요. Hi, Tom. I'm going to be busy in board meetings all afternoon, so I'd like you to do something important. 자, so I'd like you to do something important. Request. As you know, Rexar Realty showed me an office space on 3rd Avenue recently, 네, 봤대요. and they're waiting for my decision. 자, 근데 그걸 할 건지 안 할지 결정을 내려야 되고요. I want you to contact John Allen, the real estate agent I've been dealing with, 네, 여기입니다. 자, 따라서 결국 이 사람이 부탁하는 거 I want you to 요거 같이 갈게요. 자, I want you to contact John Allen, the real estate agent I've been dealing with. and tell him we'll take the office space. 자, 그리고 and tell him we'll take the office space. 그거 한다고 얘기하래요. Don't email him. That will take too long. 자, 항상 중요한 거가 보통 don't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건 하세요. The best way to reach him is at 555-7387. 네, 이거죠. The best way to입니다. 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마커를 잘 잡아 들으셔야 돼요. You'll find his business card on my desk. I'm really excited about moving to this office space. It's closer to all our major clients, and it's on major subway and bus routes. 네, 결국은 우리 major clients에 굉장히 가까이 이사를 가게 되고요. 게다가 major subway and bus routes, 교통이 되게 편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위치가 되게 좋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colleague, 동료에게 이러이러 하라라고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상세 설명, 인스트럭션을 주고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사실은 연락하라고 요청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가서 보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request a colleague how to reach the real estate agent 뭐 이렇게 나올 수는 있었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런 형태의 답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게다가 21번은요. conveniently located 라고 해서 결국은 위치 설명이라는 것을 요약해서 내포된 걸 알아내는 문제고요. 20번은 그쵸, 수치를 잘 들어야 돼서 오피스냐 모바일 폰이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거는 무조건 틀려요. 그래서 굉장히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오늘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거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아주 쉽진 않았고요. 여러분이 아주 기초자면은 사실은 굉장히 이 적중 특강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이걸 부담을 느끼지 말고, 여기서 내가 챙길 걸 좀 챙겨보겠다. 내가 문제를 좀 실전적으로 풀어보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다가오시면 되고요. 단순하게 점수만 얻겠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자꾸 영어를 많이 접한다라는 의도로 토익을 공부하는 것도 괜찮아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난 점수를 빨리 얻어야 돼 라는 그런 입장이라면 무조건 제가 드린 그런 팁들 위주로 계속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알겠죠? 시험도 연습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는 것만큼이나 연습을 통한 실전 감각 중요하니까 잘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